CNT 슬러리는 2026년까지 10만 6천 톤, 연평균 62% 증가하고요. 전체 CNT 슬러리. 그러면 아까 양극재는 점차 줄어들고 음극재가 늘어난다고 했죠. 26년 기준으로 양극재는 8만 5천 톤, 음극재용 CNT 슬러리는 2만 1천 톤. 네, 전체 CNT 슬러리가 연평균 62% 성장하면 나노신소재는 얼마나 성장하냐? 내년 기준으로 2만 4천 톤에서 지금 3만 톤으로 캐펙스를 오히려 더 늘렸고요. 여기서 3만 톤이 한국은 0.6만 톤에서 15,000톤으로 2배 넘게 올렸고요. 중국은 0.7만 톤, 미국은 0.5만 톤, 유럽은 0.5만 톤. 그래서 3만 톤이 넘고요. 원래 2만 4천 톤 하기로 한 거 지금 30% 넘게 캐펙스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요. 2025년 기준으로 기존의 3만 7천 톤에서 4만 8천 톤까지 상향 조정했어요. 요것도 한 3분의 1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한 30% 이상. 그러면 캐펙스를 증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5월 달에 제3자 배정 유증해가지고 800억 자금 조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증한 걸로 운영자금 쓰는 게 아니고요. 캐펙스 투자 확대하는 데 쓰이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미국 5,000톤, 유럽 5,000톤 신규 캐파를 지금 증설하고 있고요. 국내 캐파도 아까 6,000톤에서 15,000톤까지 추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지금 캐펙스를 늘리는 거는요.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 증설하는데 4개월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지금 내년 거랑 내후년 거 고객사가 이미 수요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3, 4개월밖에 캐펙스 증가하는데 안 걸리는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캐펙스를 늘린다는 거는 향후 1, 2년 내 고객사 수요가 확정됐다.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 쪽 받고 이 CMP 슬러리라는 거는 반도체 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요게 그 에칭 공정에 쓰입니다. 에칭 공정. 식각. 깎는 거. 예. 식각 공정에 쓰이는데 요거는 비중 자체가 오히려 9%에서 3%로 줄어요. 매출은 소폭 느는데 비중 자체는 매출 비중에서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쪽도 15% 매출 비중에서 7%까지 비중은 떨어집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매출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디스플레이 소재랑 CMP 슬러리에서 줄어드는 비중,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줄어드는 거를 전부 다 CNT 도전제 슬러리에다가 몰빵, 그죠? 집중 투자하는 거죠. 태양 전지 소재 쪽도 하는데요. 이게 7%에서 3%로 줄어들어요. 자, 디스플레이 소재 줄어들고 CMP 슬러리 줄어들고 태양전지 소재 다 매출 비중이 7%, 6%, 3%로 다 줄어들어요. 이거 다 합쳐봤자 16%밖에 안 돼. 그죠? 20%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줄어드는 거를 다 CNT 도전제 슬러리에 몰빵하겠다는 거죠. 요거 기술적인 거 설명드렸고, 도전제가 뭐다? 양극할 물질하고 음극할 물질의 전자를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거고, 탄소 나노튜브를 왜 쓴다? 소량만 첨가해도 활물질 탑재량이 늘어나고 에너지 밀도, 우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노신소재는 CNT 슬러리 회사인데 뭐의 특징이 있다? 이 CNT 탄소 나노튜브라는 거는 이 응집 현상이 있다. 뭉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산해줘야지 이 사이로 전자가 활발하게 이동하고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극 쪽에서는 부피 팽창을 잡아준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할 물질을 표면에 피복하면 에너지 용량 보존율이 우수해진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파우더를 이 파우더 응집을 막는 이 파우더 분산력에 나노신소재가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분산재를 써서. 그죠? CNT 분산재. 예. 그리고 이 단일벽 CNT 코팅 능력까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나노신소재가. 예. 아까 말씀드렸죠. 단일벽 싱글월 탄소 나노튜브 요쪽은 음극재에 쓰이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로 2개 정도가 업체밖에 없다. 예. 그렇고요. 자, 양극도전제. 이 나노신소재는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인다.
근데 나노신 소재 지금 2020년에 신한투자증권 거 자료 야노경제연구소랑 같이 가져왔고요. 이 CNT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26년 기준으로. 네. 카본 블랙 10% 언더라면 지금 이게 한 뭐 2,000톤에서 지금 한 10,000톤까지 거의 한 CNT가 한 5배 넘게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그죠? 네, 그래핀이라는 소재도 26년에는 일부 쓰일 거로 보이네요. CNT 슬러리 말고 나머지 쪽 조금 설명드리면 이 TCO 타겟이라는 게 뭐냐? 가시광선 빛을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진 전기 전도도가 높은 세라믹 코팅 소재예요. 가시광선 빛을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진 높은 전기 전도도성을 띠는 세라믹 코팅 소재가 이 TCO 타겟이다. 이게 디스플레이용 스퍼터나 PVD 장비의 증착 소재로 쓰였는데 최근에 LCD 시장이 나빠지면서 LCD 이제 거의 안 쓰고 지금 OLED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TCO 타겟이. 그래서 아까 매출 비중 보여드렸죠. 이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15%에서 7%까지 줄어들고 CMP 슬러리 쪽도 9%에서 3%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CMP 슬러리 쪽은요, 이 옥사이드계 세리아 슬러리를 글로벌 1위 업체인 카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공급하고 있어요. CMP 슬러리는. 옥사이드계 세리아 슬러리, 네, 옥사이드계 산화물계 세리아 슬러리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글로벌 1위인 카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거는 반도체 쪽 CMP 슬러리. 두 번째는 연간 캐펙스 관련돼서 자,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 급격하게 캐펙스가 올라가죠. 예.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계획에서 24년, 25년부터 초과 상태가 나오죠.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한국이 원래 0.6만 톤인데 15,000톤까지 2배 넘게 늘리고요. 중국 7,000톤, 미국 5,000톤, 없던 것들이 계속 생기죠. 유럽 5,000톤. 근데 이것도 원래는 24,000톤인데 3만 톤으로 캐펙스를 늘린 거죠. 기존 계획보다 추가로 상향한 거죠. 25년에도 37,000톤인데 추가로 늘린 거죠. 1.1만 톤을 늘려서 48,000톤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 근데 캐펙스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니다. 다 이게 매출에 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왜? 실제로 이거는 CNT 슬러리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투하 자본율도 좋지만 설비 투자하는 것 자체가 4개월이면 된다니까요. 그럼 4개월밖에 안 걸리는 설비 투자를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향후 고객사가 1년치, 2년치 거가 다 확보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가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음극 도전제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배터리 셀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24년으로 올해 하반기에서 지연하고 있어요. 취소가 아니고 지연입니다. 지연. 네, 취소가 아니고 24년으로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핵심인데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양극재용 CNT 도전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이니켈 양극재가 도태되거나 후퇴하지 않는 한 하이니켈 양극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NT용 양극재도 수요가 계속 꾸준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관련돼서 이제 나노신소재는 이 싱글러 CNT 분산재 독점 기업인데요. 배터리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건식공정이 필요하고요. 건식공정은 지금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건식공정 하려고 하는 데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도 완성차 업체도 건식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배터리 원가 절감이 지금 키워드니까. 그래서 건식공정은 음극 쪽에서 습식보다 이 전극에 대한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파이트 등 전도성 높은 소재를 같이 섞으면 전기 저항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싱글 단일벽 도전제가 상당히 고가고 제한적으로 쓰이지만 많은 업체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식 전극 공정을 하려면 고체 도전제가 필수인데 지금 글로벌 기업 소수 업체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만 이 고체 도전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레포트에 따르면 나노신소재도 고체 도전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건식 공정 관련돼서 왜 건식 공정에 CNT 도전제가 중요하냐? 이 건식 공정을 음극에만 적용을 해도 생산 공정상의 원가가 6% 이상, 6%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식 공정 관련돼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활발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론 수율이 안 잡혀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지 건식 공정 자체는 앞으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럼 건식 공정에는 고체 도전제가 필수로 필요하고 고체 도전제 만들 수 있는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로 2-3개밖에 없으니까 나노신소재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건식 공정을 하려면요 실리콘 음극재가 필수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이 부피 팽창, 실리콘 음극재의 소재가 팽창하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당연히 싱글월 단일벽 CNT 도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CNT 도전제든 건식 공정 관련해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CNT 도전제 관련돼서 테슬라랑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폭스바겐 쪽 이 건식 공정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건식 공정 CNT 코팅액 쪽으로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건식 공정 쪽에 CNT 분산 기술력을 확보한 나노신소재가 아주 강력한 테슬라의 유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 이 나노신소재가 갖고 있는 이 도전제 CNT 도전제 관련돼서 한번 밸류체인을 보면 이건 하이투자증권에서 참고했는데 일단 양극재 쪽은 공급사가 꽤 있죠. LG화학이 있고요. 나노신소재가 있고요. 도요칼라, 일본의 도요칼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산업이라고 비상장사가 있고 동진세미컴, 그죠? 그 다음에 시나노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양극재용 CNT 도전제 쪽은 공급사가 되게 많아요. 보면 지금 일단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개 정도 회사가 있고요. 음극재 쪽에서는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는 음극재용 CNT 회사도 나노신소재, SK온에 공급하는 CNT 도전제 회사, SK온에 공급하는 음극재용 CNT 도전제 회사도 나노신소재, 삼성 SDI에 납품하는 것도 나노신소재, 노스볼트에 납품하는 것도 나노신소재예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음극재는 독점이에요, 독점.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용 CNT도 나노신소재가 SK온도 납품하고요, 그죠? LG에너솔루션에도 일부 납품합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 SDI는 재원산업, 비상장 재원산업에 거의 독점으로 받고 있고요. 나노신소재가 유럽의 AESC에도 납품하고요. S볼트에도 납품합니다. 나노신소재가. 삼성만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고객사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 그럼 나노신소재가 얼마나 쓰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1kW당 보통 300g이 쓰이고요. 이 CNT 도전제가. 그러면은 70kW면은 21kg가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1kg당 지금 얼마냐 가격이 한 14,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21kg면 곱하기 14,000원 하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kg에 14,000원 정도 쓰이고 70kW 차 기준으로 하면 21kg니까 그럼 차 한 대에 30만원 정도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제가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톤으로 계산하면 톤당 1톤에 자동차 50대 정도, 전기차 50대 정도 쓰는 분량이고요. 자, 여기 지금 나노신소재가 48,000톤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톤당 50대예요. 그죠? 톤당 50대. 그럼 48,000톤이면 대략 5만 톤 잡고, 그죠? 톤당 50대. 그러면 나노신소재 캐파 2025년 기준으로
250만 대 전기차 분량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했죠? 킬로그램당 1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대략. 그러면 얘네가 5만 톤 한다고 했잖아요, 2026년에. 그럼 5만 톤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14,000원 곱하기 1000 하면 7천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7천억 정도 잡혀 있는 겁니다. 킬로그램 14,000원으로 계산하고 톤당으로 곱하고, 그죠? 예. 그럼 한 7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76% 정도 매출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 86% 성장하고요. 이익은 71%, 내후년에 95%.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평균 80% 이상 나오고요. 이익 성장률은 8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PER이 지금 현재 기준은 무지 비싸요. 96배인데 지금 38배까지 떨어지고요. PEG로 계산해 보시면요,